어머, 서윤아. 너 오늘 컨셉이 응답하라 1990이니? 그 가방 우리 대학 졸업할 때 유행하던 거 아니야? 골동품 가게에서 빌려온 줄 알았네.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로 알려진 더 루미너스의 펜트하우스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 모인 이들의 대화는 그보다 훨씬 날카롭고 비릿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동창들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서로의 손목에 감긴 시계와 어깨에 걸린 로고의 무게를 가늠하는 탐욕스러운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죠. 전신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로 휘감은 채 여왕처럼 상석에 앉아있던 헤란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던 테이블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저를 향한 은밀한 조롱의 시선들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해진 가죽 가방을 손으로 슬쩍 가리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냥 이게 손에 익어서 그래. 물건도 사람처럼 오래될수록 편안한 법이잖아.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헤라는 옆자리에 앉은 경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편한 게 좋다니 얘 좀 봐. 서윤아, 너네 아들 성실한 구급 공무원이라며 요즘 하급 공무원 월급은 본인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부모 용돈은커녕 제 앞가림도 못한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며느리한테 가방 하나 빌려달라고 하지 그랬니? 아 하긴 공무원 남편 둔 며느리가 빌려줄 명품 가방 하나 있겠나 싶다만 헤란의 노골적인 무시에 주변 동창들이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헤란아 말이 너무 심하다. 서윤이 아들 착하잖아.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던 영숙조차 입가에는 숨기지 못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따끔거렸지만 저는 묵묵히 접시 위에 샐러드만 뒤적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그저 옛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을 뿐인데 어느덧 저는 무능한 자식을 둔 가여운 노인네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장 준비 중인 제네시스 테크 대표인 건 알지? 투자자들이 줄을 섰는데 내가 특별히 우리 동창들한테만 기회를 주기로 했거든. 너도 아들한테 말해서 그 쥐꼬리만 한 적금 깨서라도 투자해봐. 그래야 너도 이런 명품 가방 하나 들어보지 않겠니? 아, 근데 공무원 월급으로 투자할 푼돈이나 있으려나 몰라. 헤란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헤란아, 투자는 신중해야 해. 특히 비상장 주식은 변수가 많고 재무 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니까. 제 조언이 끝나기도 전에 헤라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수질이야? 너 같은 집안 특징이 뭔지 아니? 기회가 와도 의심만 하다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야, 너 같은 애랑 섞여 있으니까 제 급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저리 좀 비켜봐. 헤란이 신경질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레드 와인잔이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진득하고 붉은 액체는 정확히 제 연한 베이지색 재킷 위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 서윤아, 미안해서 어쩌니? 근데 너 옷이 워낙 낡아서 와인이 스며드니까 차라리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축축하게 젖어드는 옷감과 머리카락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와인의 감촉. 하지만 저를 구경거리 삼아 비웃는 친구들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을 일구어온 제 삶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제 아들이 단 몇 분 만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 오늘 가장 낡은 옷을 입고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K인베스트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은퇴했는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곧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제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직인의 옷이라는 사실을 헤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와인에 젖은 재킷을 대충 닦아내고 돌아오니 연회장의 분위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헤란이 아들의 회사 팜플렛이라며 화려한 홀로그램 책자들을 뿌려놓았고 동창들은 마치 금광이라도 발견한 광부들처럼 헤란 주변으로 구름같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헤란아, 정말이지? 지금 넣으면 진짜 상장하고 나서 3배는 보장되는 거지. 어머, 영수가. 내가 언제 너희한테 빈말하는 거 봤니? 우리 정훈이 회사가 이번에 정부 핵심 전략 사업까지 따냈어. 지금 대기업들도 서로 투자하겠다고 난리인데 내가 동창들 생각해서 특별히 빼돌린 물량이라니까. 헤라는 여왕이라도 된 듯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악어백을 식탁 위에 떡하니 올려두고는 마치 시에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가방 속에 든 것이 친구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낚아챌 맹독 섞인 미끼라는 것을 눈이 먼 이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헤란이 돌린 책자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투자 심사 파트에서 일하며 수만 장의 기업 재무제표를 검토해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고 매출은 실체 없는 허상뿐이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회사의 마지막 발악이자 치밀하게 설계된 기획 사기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옆에 서 있던 친구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얘들아, 이거 위험해. 재무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보여. 상장은커녕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서류야. 제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 제 진심 어린 충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헤란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김서윤. 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내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평생 동사무소에서 등본이나 떼던 아들 둔 주제에 IT 기업의 생리를 내가 감히 평가해? 헤라는 주변 친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얘 말 듣지 마. 자기는 돈 없어서 투자 못하니까. 배 아파서 우리 다 같이 망하자고 재 뿌리는 거야. 서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난하게 사는 건 죄가 아니지만 잘 나가는 친구 질투하는 건 추한 거야. 알겠니? 친구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동정하던 눈빛조차 이제는 경멸로 가득 찼죠. 서윤아, 넌 왜 애가 그렇게 꼬였니? 헤란이가 우리 생각해서 어렵게 기회 만든 건데. 맞아. 자기 아들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라 이건가. 우린 노후가 불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건데 내가 뭔데 초를 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이 사기당하는 걸 막아보려던 제 진심은 가난한 자의 시기심으로 둔갑해 바닥에 팽개쳐졌습니다. 헤란이는 승전보라도 올리듯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주제 파악 좀 해. 넌 그냥 우리 들러리야. 나중에 우리 아들 회사 건물, 화장실 청소 자리나 비면 연락 줄게. 아, 너네 공무원 아들도 거기 경비로 취직시켜주면 딱이겠다. 그치? 비릿한 헤란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30년간 지켜온 평정심이 무너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헤란아. 내가 말한 그 급이라는 거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헤란의 비아냥거림에 동창들은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헤란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죠. 그 광경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이 전 재산을 헌납하는 현장 같았습니다. 돈을 보낸 친구들은 이제 헤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저를 더 처참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것이 헤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부자 대열에 합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서윤아, 너네 아들은 이번에 승진은 했니? 공무원들은 호봉 쌓이는 재미로 산다며 우리 아들 회사 대리 월급이 너네 아들 과장 월급보다 많을 텐데 애가 참 불쌍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영숙의 말에 헤란이 맞장구를 치며 한술 더 떴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끼리끼리 사는 거지. 서윤아, 너네 아들 혹시 구급이니? 요즘은 구급 아무나 한다던데. 겨우 그거 시키려고 그 고생을 한 거야? 내 아들은 이번에 외제차 신형으로 바꿔줬는데 너네 아들은 아직도 지하철 타고 다니니? 아님 중고차라도 한 대 사줬어? 저는 떨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 느끼며 성실하게 살고 있어.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정직하게 버는 돈이 가장 값진 거야.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헤라는 제 앞으로 다가와 와인에 젖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직? 야, 세상이 언제부터 정직으로 돌아갔니? 돈이 곧 실력이고 인격이야. 너처럼 고리타분하게 사니까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너네 아들 평생 그렇게 개미처럼 일해봤자 우리 아들 발끝도 못 따라와. 그게 바로 급 차이라는 거야. 헤라는 아예 제 아들을 실패한 인생의 표본으로 삼아 강의까지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 해. 서윤이 봐라. 엄마 동창회 나오는데 가방 하나 못 사주잖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친구들의 야유와 비웃음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하며 밤낮으로 고생하는 제 아들의 인생을 단지 연봉 숫자 몇 개로 난도질하는 그들의 천박함에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란이 의기양양하게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정훈이가 지금 근처라고 잠깐 들른다네. 얘들아, 너희 운 좋은 줄 알아. 우리나라 IT 대부 될 사람. 얼굴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저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서윤아, 잘 봐둬. 진짜 성공한 아들이 어떤 건지. 내 아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진짜 귀한 몸이 오실 거니까.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10분 전 아들 지역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이따 봬요. 그래, 헤란아.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내 아들과 내가 그토록 무시하는 내 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귀한 몸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 똑똑히 확인해 보렴.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헤란이 기다리던 아들 정훈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하고 손목에는 억소리 나는 시계를 찬 모습에 동창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헤라는 왕자를 맞이하는 여왕처럼 달려나가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정훈이 온 것 좀 봐. 정훈아, 여기 계신 분들이 엄마 친구들이자 이번에 우리 회사에 큰 투자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야. 인사드려야지. 정훈은 거만한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상장하면 여러분 인생 역전하시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친구들은 눈을 빛내며 박수를 쳤고 저를 향해서는 봤지? 저게 진짜 아들이야라는 멸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투자 확약서에 서명을 하려던 찰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절도 있는 발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7여 명이 들이닥쳤고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너희들 누구야? 여기 행사 중인데 감히 어디라고. 해란이 소리를 질렀지만 사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정훈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푸른빛이 감도는 짙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며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아들 지혁이었습니다. 해란은 지혁의 얼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서윤아, 너네 아들 여기 웬일이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취직 부탁하러 이 난입극을 벌인 거야? 아무리 공무원 월급이 짜도 그렇지. 예의가 있어야지. 하지만 지혁은 해란의 말을 가볍게 통과시킨 채 정훈의 눈앞에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얼음처럼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신정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수백억대 투자 사기 및 유사수 신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뭐? 체포?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정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해란은 비명을 지르며 지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야, 너 서윤이 아들이지? 내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한테 수갑을 채워? 너 공무원이라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때 지혁이 옆에 서 있던 수사관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신정훈 검거하고 현장에 있는 투자 관련 서류 및 장부, 일체 압수수색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 추가해. 지혁은 그제야 해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서늘한 검사의 모습은 간데없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들의 얼굴로 제 젖은 재킷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옷이 왜 이래요? 누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지혁의 시선이 해란과 동창들을 향하자 아까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혁의 가슴에 반짝이는 검찰 배지와 수사관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앞에 그들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돈다발은 그저 초라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지혁의 등장에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아들을 보며 해란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이거나 너희가 누군지 알고 이래? 서윤아, 내 아들한테 말 좀 해봐. 우리 아들 투자금만 수천억이야. 나라를 흔들 사람이라고. 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해란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흔든 게 아니라 나라를 좀먹고 있었더군요. 신정훈 씨가 투자받은 돈 전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진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허예란 씨, 당신도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동창들을 꼬드겨 자금을 모집한 공범 혐의로 곧 소환될 겁니다. 그 말에 계좌 이체를 했던 동창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해란은 여전히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윤아, 내 아들이 검사면 다야? 내가 뭘 안다고 우리 정훈이 사업을 사기라고 해. 너처럼 무식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저는 천천히 젖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해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건넨 서류 가방에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돋보기를 꺼냈죠. 해란아, 내가 무식해서 투자를 신중히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그거 내가 30년 동안 매일같이 보던 쓰레기 서류들이거든. 저는 해란이 자랑하던 팜플렛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수치, 자본 잠식 상태를 숨기려고
분식회계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나 지난주까지 K-인베스트 투자심사 총괄 상무로 있다가 퇴임했어. 내 아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로비하러 왔을 때 내가 직접 부적격 판정 내리고 쫓아냈단다. 연회장에 또 한 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헤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 그리고 헤라나. 내가 아까 내 가방 보고 낡았다고 비웃었지? 이거 제가 20년 전 우리 회사 상장시켰을 때 회장님께 직접 선물 받은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돈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내 30년 자부심이 담긴 물건이지. 너처럼 빚내서 산 가짜 명품이랑은 급이 다르단다. 헤라는 이제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사기꾼으로 잡혀가고 자신은 공범이 되었으며 평생 무시해온 친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소동이 지나간 후 헤란과 그 아들 정훈의 몰락은 경제신문 사회면을 장식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정훈은 수백억대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 행위로 징역 12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의 범죄 자금인 줄 알면서도 사치와 허영을 부리고 동창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헤란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에르메스 가방들에는 전부 붉은 압류 딱지가 붙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헤란이는 자신이 비웃던 저보다 훨씬 더 초라한 처지가 되어 월세방조차 구하지 못해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비웃던 동창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헤란의 감언이설에 속아 노후 자금을 송금했던 친구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법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실버타운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윤아, 나 헤란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30년 친구잖아. 지혁이한테 말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선처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수신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굴한 울음소리. 하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헤란아, 내가 그랬지? 돈이 곧 실력이고 인격이라고. 지금 내 인격이 그 모양인 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네. 그리고 내 아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내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단짝 선희를 보며 미소 지었죠. 선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속 시원하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즐기자. 그날 오후 아들 지혁이가 꽃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모습은 간데 없고 다시 예전처럼 정 많은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행 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아들 덕 좀 보셔야죠. 저를 품격 있게 안아주는 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급이라는 건 겉에 두른 명품 가방이나 아들의 연봉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짜 명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지만 내면의 정직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서윤처럼 자부심을 담고 계신가요? 아니면 헤란처럼 허영을 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제 보따리 속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보따리를 여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